네, 4월 18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 속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됐지만 내란은 끝이 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란, 끝나지 않는 내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대전교구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김용태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신부님 모시려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니까 네. 오프닝이 버벅거리게 됩니다. 너무 아니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모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모셔서 정말 저는 신부님 팬입니다. 아유, 네. 저도 팬입니다. 저도 그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근데 사실은 지금 천주교 네.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신 지 꽤 오래 되신 거죠? 네. 위원장만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만 10년째. 네, 그리고 이제 활동은 한 17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사실 신부님께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용산 이무기. 예. 예. 뒷소절은 제가 방송이라서 말씀을 신부님은 미사 시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사자성어처럼 됐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예, 올해 사자성어 지랄발광. 네. 신부님께서 사실은 시국미사도 계속 하시면서 계속 용산의 이무기에 해당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검찰 독재 결정체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부조리와 모순이 집약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주옥 같은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이 시대 모든 부조리와 모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검찰 독재가 배출해낸 또 역사적 인물. 그래서 사실 윤석열 내란 정권을 독재를 종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랜 세월 이 땅에 그동안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우리가 적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또 종식시키는 청산하는 그런 또 상징성을 지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신부님 모두 지금 123일째 되는 날 시민들의 승리로 귀결은 됐지만 얼마나 정말 간담이 서렸습니까? 그렇죠. 예, 신부님께서도 좀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그럼요. 아마 모든 우리가 민주 시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또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대다수 대부분 민주 시민들의 바람 속에서 또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했을 것 같아요. 저도 123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12.3 내란이랑 숫자를 맞추려고 그랬나? 1, 2, 3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그 시간들이 정말 피마르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비바람, 태풍, 천둥, 번개, 무서리, 뙤약볕, 그다음에 병충해까지 이겨가면서 우리가 이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 12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 듯해 보이지만 또 답답했고 그런데 우리가 기나긴 민주화의 여정 안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그렇게 볼 것 아니다. 또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았던 그런 또 성장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기일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근데 이분이 카톨릭 신자. 한때 이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신자라고 하기는 좀 하지만 그래도 암브로시오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좀 이 안에서 좀 되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까 모순 덩어리 또 부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암브로시오 성인의 축일이 이제 12월 7일인데 예. 그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비상계엄을 했죠. 예. 암브로시오 성인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네. 불멸입니다. 불멸. 네? 불멸? 그래서 사실 그 성인의 그 이름에서 예.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예. 우리가 정말 허물어진 세상 속에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그런 가치들 예. 어떻게 보면 정의, 평화, 예. 또 예. 생명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고 예. 불면의 권력을 탐한 거죠. 따먹지 말아야 할 예. 금단의 과실을 따먹으려는 것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좀 자멸하게 되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예. 그래도 또 신기한 건 예. 윤석열 그 파면된 날 예. 4월 4일이 예. 암브로시오 성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어머. 그래서 성인께서 예. 천상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신 그날 대통령 윤석열은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셨죠. 그렇구나. 성인의 가호가 또 느껴지는 예. 그런 부분이고 사실 지금 우리 이 과정을 보면 네. 좀 하늘이 도우셨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12.3 내란의 밤에도 정말로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그때는 되게 엉성해 보였어요. 예. 엉성해 보였는데 속속들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보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제될 수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내란이 실패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많은 것들이 작용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예. 그 양심들부터 예. 시작해서 예. 그것이 하늘이 도우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그 암브로시오 성인의 그 세례명 안에서도 예. 이거 보면 좀 하늘이 도우셨다는 것도 좀 한번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신앙에도 더 잘 살았다면 참 좋겠는데 윤석열 암브로시오가 그렇지 않고 어떤 역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참여의 기회를 빨리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하시니까 저 갑자기 이제 조성현 단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군인들이 건너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이 여의도를 못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리 건너기 전에 군인들이 검문 검색할 거다. 그래서 어디론가 끌려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그 시민들 다양한 다종다기한 곳에 계셨던 분들이 진짜 전부 기운이 모여가지고 이 비상계엄을 막아낸 거 아닌가. 이것도 하늘의 뜻이다. 80년대 5.18 계엄군 같았으면요. 사실 비상계엄 성공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계엄군 병사들 마음속에 남아 있는 그 양심이 마지막에 또 빛을 발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시민들한테 밀릴 군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군인들이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머뭇거림과 주저함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란을 이렇게 실패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신부님은 12.3 비상계엄 터지던 그 밤에 어디 계셨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피정이라고 그래서 피정. 이제 일상에서 떠나서 이제 기도에 전념하는 이제 수원 교구에 이제 신학생들 피정지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후배 신부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비상계엄이래요. 이제 얘가 지금 술 먹고 엉뚱한 소리 하나 보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조용히 자라고 했더니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인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게 그 전날 12월 2일에 제가 살고 있는 곳 공주 우리 이제 세종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공주의 그 산성시장이라고 재래시장에 와서 디제잉을 했어요. 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 믿으시죠? 라고 하면서 디제잉을 했는데 그 다음날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제가 그 전날 그 디제잉 하는 모습까지 봤거든요. 뉴스로. 그 다음 비상계엄을 했다길래 야,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 장면 뭐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이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 12.3 비상계엄의 밤에 너무 황당하면서도 이게 진짜 성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기 뉴스로 밤을 새면서 그 국회 상황을 계속 봤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비상계엄도 전 세계가 같이 봤고, 같이 봤죠. 119 법원 폭동도 전 세계가 같이 봤고, 또 파면 선고도 전 세계가 같이 보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그 외국에서 보면 진짜 이 드라마틱한 나라다. 막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의 실체는 검찰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내란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서 수사가 막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런 걸 보면 그 기저에는 이제 이 검찰이라는 세력이 있다. 그 검찰권을 뒷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도한 행태를 범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진단과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부님도 그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윤석열 정권이 뭐 2년 반 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그냥 검찰이 피의자 신문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게 다스린 게 아니죠.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이 보고만 있는데 윤석열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독이 잔뜩 들은 열매를 만들어낸 나무는 부패한 검찰 또 부패한 검찰과 연관돼 있는 우리가 오랜 세월 식민 독재 때부터 시작해서 미군정 독재, 검찰 독재, 그 사이에 군부 독재, 수많은 독재와 또 친일, 또 그런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적폐들이 만들어낸 과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 암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를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윤석열의 이번에 그 비상 개헌과 관련된 부분을 뭐 처벌한다는 차원만이 아니고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그 나무를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이 사회 대개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 신부님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국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좀 대선 출마하셔야 되잖아. 알아보는 분들 많죠. 다녀보면. 여기 자리에서 밝히지만 저 이번 대선 출마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격려 또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 내어야 할 목소리, 옳은 거 옳고 그른 거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번 정권은 입틀막 정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교회는 또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저 알아봐 주시고 좀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목말랐구나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간 그 신부님께서 나오시는 데마다 유튜브 막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성직자로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신부님께서 이게 판단하시기에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거 검찰 개혁의 완수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했으나 좀 잘 안 되고 이랬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권한이 돼야 돼. 권한. 한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한계는 이제 뭐 우리 양심법이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이 한계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한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권한을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켜줄 때 한계를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모여 있으면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옛날에 뭐 새도가를 얘기할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우리 새는 못 떨어뜨리는 건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넘었다는 거, 순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은 항상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안에서 권력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삼권 분립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주요한 역할, 주요한 방법은 이것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하죠. 해체 수준의 개혁. 말이 해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이제 검찰 입장에서 해체로 보일 뿐이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더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그 검찰 개혁의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부님 앞서 이제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민특위 제대로 하지
못한 친일 청산 제대로 하지 네. 못한 후과를 네. 2025년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죠.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후대까지도 이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 이걸 끝내줘야 된다. 네. 예, 그게 내란 종식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고통스러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어떤 것부터 순차적으로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개혁의 시작이야 마침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왜냐하면 개혁. 이 나라는 법치 국가거든요. 예. 그 법으로 다스려져요. 예. 근데 법이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양심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가치를 지켜줘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맞습니다.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나쁜 짓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예. 정말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성실하게 예.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예. 이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예. 근데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가치가 무너져 버려요. 이 가치가 무너진 세상에서 그냥 봐가지고 아니 뭐 검찰 남편 만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뭐 나오버리는 아이고야. 예. 그런 세상이 되면 예. 아버지 검찰이면 된다 아버지 검사면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가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가 검찰이죠. 네. 왜냐하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거고 예. 죄 없는 사람도 나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검찰의 권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다 무너지는 네.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개혁의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언론 개혁도 그렇고. 근데 이 법치가 바로 서면요. 네. 언론도 개혁도 언론 개혁 저절로 이루어져요. 네. 왜냐하면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그렇죠. 그거 처벌이 이루어지면 예.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짜 뉴스 만들었다가 아니 언론사가 문 닫게 된다. 예. 이런 식의 처벌이 이루어지면 예. 아무도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가 조작 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이게 되면 예. 누가 주가 조작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바로 서면요.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은 거다. 맞아요. 예. 법치가 바로 서면 경제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돈 많아요. 예. 근데 그것이 도둑놈이 많아서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그것은 법치가 바로 서야 되는 거고 예. 그 법치를 흐트러뜨리는 거,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검찰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개혁의 시작과 마침에 검찰 개혁 검찰 우선해야 개혁이 된다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신부님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네. 예 햄버거 집에서 예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네. 비상계엄의 어떤 실행단 뭐 네.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네. 군인으로 보이는데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폭사를 비롯해서 네. 체포 명단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예. 그냥 단체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은 드셨어요? 일단은 그런 행위 자체가 정말 진짜 뭐 거의 뭐 옛날 나치에서 예. 뭐 이루어질 법한 예. 역사 속에 거기서만 거론될 수 있는 예. 그런 상상 속의 일이 현실화되는 예. 그런 계획을 모의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스러운데, 근데 거기에 이제 사제들의 네. 이제 사제단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예.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랑스러우시죠? 예, 왜냐하면 악인들의 살생부에 사제들의 이름이 없다. 이게 수치스러운 거죠. 예. 왜냐하면 악인들의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은 예. 그 삶이 의롭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살생부에 올려 수첩에 있는 그 명단을 보면요, 다 예. 민주인사들. 맞아요. 이 땅에 정말 아주 건강한 예. 좋은 역할을 하는 의로운 분들의 이름들이 예.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뭐냐면 이 살생부를 작성한 사람의 면면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반증해 주는 거죠. 네. 예. 나쁜 놈들이다. 예. 이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사제들이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오히려 더 모욕적이고. 예.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사자가 박해를 당한다. 예. 죽임을 당한다. 예. 이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 예.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실 교회는 더 밝게 빛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살생부, 물론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예. 거기에 우리 사제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예. 이건 뭐
당연히 마땅하고 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김대건 신부님 후손다운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은 뭐 교회도 많이 타락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수사도 안 받아요. 저 네. 사람 내란 선동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뒷배가 단단하지 않는 이상 네. 저게 가능할까? 뭐 최근 들어서 무슨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이 나가지고 뭐 그런 일은 있다고도 네. 하는데 이 교회의 타락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만 하더라 80년대는 그래도 뭐 기독교회도 정의평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여러 종교 단체들이 가장 앞장서서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의 교회는 조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요즘 뭐 TV에 이제 극우 개신교 뭐 예. 얘기 나오죠. 뭐 정강훈의 소년부 목사로 그러니까 대변되는. 예. 사실 이 부패한 종교와 부패한 정치는 거의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독재자 옆에 항상 부패한 종교인이 함께 서 있어요. 네. 이것을 보죠. 예.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돈과 권력. 예. 예. 근데 사실상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가 아니더라도 예. 보통 바른 건강한 정치와 건강한 종교는 또 함께 가요. 왜냐하면 또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네. 공동선. 공동선. 예. 예. 그리고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공동의 구원, 예. 모든 이의 구원입니다. 예. 우리 천주교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예. 가톨릭이라는 뜻이 바로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그 보편적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보편적 구원입니다. 구원. 이걸 예. 이제 이 사회적 용어로 얘기하면 공동선인 거죠. 공동선. 공공의 이익. 예. 그러니까 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예. 사실 우리 이 단군의 건국 이념에 들어있죠. 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홍익인간. 이게 정치의 이념입니다. 예. 정치가 추구해야 할 거고 예.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게 정치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모두가 구원받는 세상인 거지. 예.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특정한 예. 사람만 구원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동선, 공익, 예, 공공성 네. 이것이 정치와 종교의 같은 목적이에요. 거기 예.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모든 사람.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돈과 권력이 그 안에 이제 작용하면서 소수, 특정 계층, 사익을 대변하는 그런 식의 정치와 종교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예. 그래서 건강한 정치는 건강한 종교와 함께, 예. 예. 그리고 부패한 정치는 부패한 종교와 함께. 예. 사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이 건강한 네. 바른 정치와 종교는요. 종교는 나아가야 할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야 할 모두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줘요. 조명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정치는 그걸 실행해요. 실행. 예, 예. 그래서 길을 비춰주면 예. 그걸 실행하는 것이 정치인 정치다. 거죠. 그러니까 예. 같이 협력 관계죠. 목표는 예. 모든 인간이 복되게 잘 사는 거. 예. 이거죠. 예. 근데 이것을 거꾸로 가는 거, 역행하는 것이 이제 권력과 돈을 탐하는 부패한 정치와 종교.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나는 그런 뭐 정강훈 예. 대표에서 예. 또 지금 윤석열 정권 예. 같이 결탁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 부패한 정치 종교의 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성찰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네. 뭐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성찰 필요하죠. 네. 사실 저는 개신교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네. 예, 개혁, 혁신 네. 이걸 줄인 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 천주교가 가톨릭이 굉장히 부패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정말 개혁을 외치면서 나온 것이 개신교인데 예.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네. 지금 이제 개신교가 정말 그들이 옛날 비판했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위기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시대에 극우 개신교를 통해서 개신교의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신교가 정말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제 주위에도 굉장히 아주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전체 개신교 안에서 너무 소수여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떤 뭐 쇄신의 기회, 자석의 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119 법원 폭동 이후에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세상에 법원을 저렇게 하다니 다들 놀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이라는 데가 오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태극기와 만나요. 네. 태극기 성조기를 꽂은 분들과 만나면서 이제 이를테면 시비가 붙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 소위 그 내란 세력을 엄호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최근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자유대학인가 네. 예 그런 형태로 뭐 그 학교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윤석열 끌어안고 이제 이런 네. 예 과거의 청년들이 잘 못 보여줬던 이제 그런 모습을 물론 이제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 일단 아까 뭐 청년들, 예. 청년들은 사실 뭐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투쟁의 하나의 유형인 네.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 투쟁인 거죠. 근데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지금 내란 세력, 그동안 우리가 식민이 네.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독재의 예. 세월을 겪으면서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암적인 세력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놓은 네. 그런 바탕 안에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쨌거나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쨌거나 내란 세력이야 뭐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뭐 처벌을 하고 감옥에 가두면 되는 거지만 사실 그들을 지지하는 많은 또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하고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적과의 동침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네.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보면 오늘날 종이 와서 주인에게 밀밭 주인에게 저 주인님 가라지가 이제 잡초 같은 겁니다. 네, 잡초. 밀밭에 가라지가 저렇게 많은데 저걸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힌다. 추수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수확할 때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태워버리면 되는 거고 밀은 따로 거두면 된다. 저는 이 방법 중요하다. 왜냐하면 밀밭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가 없는 밭을 밀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밀이 많은 밭을 밀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뽑아요? 대구, 경북은 따로 뽑아내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밀을 더 많이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밀을 더 많이 심으면 밀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가라지가 설 자리가 없어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방이 어두우면 바가지로 어둠을 퍼내려고 하지 말고 창문을 내라. 이 사회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어둠을 뽑아내려고 바가지로 퍼내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게 아니고 밀이 더 많아지면 이 사회에 건강한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건강한 생각들과 건강한 장치들이 더 많아지면요. 그런 안 좋은 것들, 그릇된 것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함께 다 건강해지는 거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박수 치고 싶어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농활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대학 때 이제 농활 가면 그 논에 피 뽑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변지 핀지 몰라가지고 아무거나 다 뽑아가지고 엄청 혼났던. 아니 피를 뽑으라 그랬더니 별을 다 뽑아놨다. 야단맞았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 진짜 좀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이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부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셔야 되겠다. 아마 이 취재 편의점에 막 고정부 출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많은 시민들이 다 저 같은 생각과 저보다 또 더 뛰어난 행동들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란도 실패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올해 그러니까 을사 120주년이죠. 을사능력 120주년이고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고 신부님께서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을 내가 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론에서 하셨어요. 을사년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고 12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내란 속의 윤석열 이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도 도처에서 뭐 한덕수라는 사람이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2명을 알박기를 하면서까지도 이 내란의 연장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불멸 암브로시오 불멸 윤석열 내란 속에는 이걸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분남 의원 예전에 검찰 시절에 같이 일을 했었는데 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끝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두려움과 공포를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도발하는 이 내란 세력, 내란 수괴의 이 범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런 고민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부님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은 끈질겨야죠. 끈질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민주 시민들이 보이는 모습은 예. 끈질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 작가님이 이제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끈질김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 우리 일제 시대 때 싸웠던 독립운동가들도 당장 내일 해방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그 언젠가를 위해서 오늘 하루 자기 모든 삶을 그 안에 갈아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끈질김이 있을 때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뭐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정말 행동을 해야 할 시기, 이것이 정말 하늘이 도운 지금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오랜 세월, 지금 광복 80년이에요. 지금 2025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을사년이고 또 광복 80년이고 그리고 인혁당 사건 50년이기도 합니다. 사법살인이 있었던 여러 가지가 지금 함께 있는데 이 2025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것들을 다 허물고 적폐를 다 청산하고 원래 새롭게 세우려면 허물어야 돼요. 좋게 채우려면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고 비우는 그런 사회 대개혁의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곧바로 약속의 땅에 간 게 아니고요, 광야의 여정을 40년을 거칩니다. 40년. 그 광야의 여정을 왜 거쳤냐면 에집트 종살이의 망령을 떨쳐내야 됐어요. 우리는 아직 친일의 망령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친일의 망령을 떨치는 시간이 지금 8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간이 또 단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망령을 떨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다 생각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한 더블이네. 80년 그렇죠. 더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신부님 말씀 너무 좋아서 더 듣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회개의 시작은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성찰,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참회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내란 속의 윤석열 신부님 말씀대로 하면 용산 이무기 과연 그럴까? 그 사람에게도 그런 성찰의 시간이 올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그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줘야죠. 그래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뉘우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회개, 사회적 부끄러움을 부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적 회개. 왜냐하면 윤석열은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기다리냐, 그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의 사회적 부끄러움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씌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처벌이죠. 법적인 처벌. 공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이 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사회적 부끄러움을 그 사람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부여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죄지은 당사자의 회개도 있지만요. 사회적 회개도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어떤 면은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좀 피해자들을 회복시키는 거. 정말 이 많은 그 피해 입은 국민들, 이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사회적 회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윤석열 내란 세력들, 그 잔당들, 그걸 뿌리까지 뽑아서 처벌하는 거, 이것이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윤석열 개인의 회개는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적 회개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회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지금 더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걸핏하면 우리가 무슨 이를테면 과거사 진실과 화해연애 이런 형태로 이제 회복의 절차를 해서 또 사면 얘기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신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회 악, 불의, 불법, 부정은 대화와 타협이나 사면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거, 화해한다는 것은 나약함인 거예요. 나약함. 그래서 악은 단호하게 처벌하고 청산하고 척결하고 심판해야 되는 거고 그 나약함은 끌어안는 거죠. 나약함을 끌어안는 방법이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약함을 끌어안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창을 들고 찔러버려요. 우리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나약함을 끌어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갱생을 위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죠. 감옥에 보내는 것은 큰 용서와 화해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문영배 재판관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파면 결정을 하게 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입장 같은 것을 이날의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내란은 절제와 이걸 기본적으로 이 선을 넘은 행위였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기본적 헌법재판관 모두의
통일된 의견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신부님 말씀하고 맥락이 다 있네요. 아유, 다음에는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신부님 끝으로 예. 저희 애청자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요. 사실 어떤 제도나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민주주의는 그 시민들의 살아있는 삶, 그 살아있는 양심,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인격체인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가치이고. 예.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민주주의의 여정 안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면서 예. 이 여정에 함께 걸어가고 예. 우리의 지금 현재가 앞으로의 미래를 또 살리고 또 그 미래를 또 도와주는 예. 그런 현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신부님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